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자문을 임수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필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천자문이 천자로 구성된 259의 넉자로 된 일종의 운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 전체적인 내용도 조금씩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 천자문이 어떤 내용을 써내려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체제가 어떻게 잡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서예를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로서 천자문을 쓰고 있긴 한데, 사실 천자문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쉽게 좋은 자료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글씨를 가르치면서 임수로 들어가기 전에 이 천자문을 주로 많이 가르치고 쭉 왔는데,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도 이 내용에 대한 설명도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천자문을 공부를 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자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엉사가 하룻밤에 천자의 왕이지 글자를 무작위로 배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성정결이 있는 이런 운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글자를 짜맞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속성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것은 또 사실 아니거든요. 전체를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 그 문장의 내용의 흐름이 어느 정도의 흐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자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전체는 천자문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의 단락을 지어서 그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올려놓은 내용은 천자문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천지 현황부터 해서 넉자로 해서 한자가 나오고, 대체로 넉자가 한 구가 되지만 대체로 이 두 개의 구가 한 세트 대구로 나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요것이 한 세트라는 거죠. 그리고 일을영척, 진수열장 요것이 세트 해서 두 개의 구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그 문장의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게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는 이 천문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 지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일 첫 부분이 요 상단 부분이 천문에 대한 거고, 하단 부분이 상대적인 지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16구가 됐죠. 16구 64자가 천문 지리에 대한 것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 외에 뒤로 나아가면서 정치적인 중국 정치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중국의 특징적인 지리에 대해서도 나오고, 인물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연을 위시해서 일반적인 자연을 서술한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수신 처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어져서 부분적으로 단락이 지어져서 전체적으로 천자의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써내려가는데 전체가 8자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8자씩 써내려 가려 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해서는 6자를 기준으로 제가 써내려오고 있는데요. 자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천천히 정확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서는 좀 시간적인 시간이 들더라도 조금 천천히 써 내려가는 편입니다. 차후에 봐서 조금씩 속도를 붙여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에 전체적인 두 구씩에서 8자씩 써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이 초반기에서는 그렇게 내용이 복잡거나 어렵거나 한 것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쉽게 해석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무작위로 발췌된 문자를 가지고 이것을 문장으로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사성어를 끌어들이면서 뒷부분에 가면은 그 고사성어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문의 경우에는 법칙과는 좀 달리 이것이 대표적인 한문 공부의 기본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한문 학도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관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8자씩 써 내려 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주ong사가 이 문장을 뭐 하루 만에 쭉 뭐 쓸 수도 있겠죠. 저도 뭐 해설을 천자를 써봤는데 사실 하루 만에 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해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며칠이 걸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가 전체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분위기가 크게 이질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단숨에 내려가긴 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글씨꼴의 전체적인 흐름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글씨를 써내려가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들어보면은 이체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행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해설을 쓰다가도 부분적으로 행서가 이렇게 섞여 나온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행서가 부분적으로 나뉘겠죠. 여기에 요 잠자가 있죠. 잠자. 요 잠자가 보면은 좌변도 행서의 느낌이 있고 위에 있는 것도 행서의 느낌이 조금은 나죠. 그리고 이쪽에 오다 보면은 요 치자에 이를 지자 있죠. 요 부분에 있어서도 행서가 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행서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뭐 그대로 써도 되긴 됩니다만은 이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기본적인 해설을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쓸 때는 조금 해서에 가깝게 써내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글자에 대한 운과 음을 옆에다가 제가 병기를 하기로 하고 해석도 화면에 올리기로 하고 간단한 것은 일반 저의 해설 없이 글자로 그대로 옮기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사가 들어가서 해석이 조금 곤란한 경우에 있는 경우는 제가 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이게
보니까 8자씩 쓰면 125회를 써 내려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자문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한번 써 내려갈까 합니다. 자, 다음에는 직접 천자문의 내용을 써 내려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자문의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